오늘은 시공사 우선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공사 우선 선정의 필요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첫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기셨죠? 설계와 시공 철학의 불이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계 공모는 보통 창의성과 도시 미관 중심으로 평가되며 시공사 관점에서의 현실성과 시공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시공사는 고유의 시공 방식, 제로 선호, 브랜드 철학이 있음. 이후 시공사 선정 시 기존 설계안이 시공사의 기술 구조나 브랜드 방향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큼. 결과적으로 설계 변경 요구, 재설계 협의, 추가 비용 발생 등 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공사가 우선 선정이 되면은 그 시공사에 맞게끔 자사의 그 공법이 있거든요. 그 공법하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자재 수급 능력 등을 다 고려를 해서 이거를 실현 가능한 설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참여 없이, 그러니까 설계가 먼저 결정이 되면, 실제 그냥 문 좀 닫아주세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설계가 먼저 결정이 되면은 실제 공사비와 설계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 후에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는 설계안이 조율되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를 우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입니다. 다음 장이고요. 책임 주체의 부재와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가 먼저 선정이 되고, 설계 공모가 먼저 선정이 되고,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책임 주체의 부재와 분쟁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설계 공모 단계에서는 설계안의 구현 가능성, 공사비 적정성, 공법 적용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후속 선정이 되면 설계는 자신들과 무관하게 결정되었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조합 입장에서는 설계는 정해졌는데 공사비가 바뀌고 일정이 늘어나며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을 하게 되면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관된 거기 시공사에 같이 하는 설계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시공사하고 같이 하는, 설계를 하는. 그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설계 이후 발생하는 설계 변경, 비용 조정, 시공사 충돌 등에서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설계 공모가 먼저 진행이 되면은 사업 일정 지연 및 행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공모로 확정된 설계안을 기반으로 인허가, 주민 설명, 시공사 입찰이 진행되나 시공사의 기술적 충돌 또는 설계 변경 요구가 발생 시에는 재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재승인을 해야 되고 재설명의 악순환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착수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행정기관의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이 설계가 자기네 그런 브랜드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브랜드하고 적합하게 다시 시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또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시공사 선정 후에 설계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공사에 맞는 그 브랜드에 맞는 시공하는 그 회사마다 시공사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설계 방향이 다 있거든요. 현대는 어떻게 짓고 삼성은 어떻게 짓고 하는 게 다 그런 자기네들만의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뭐 자기네 브랜드를 안 쓰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 시공사가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되면 이 시공사하고 조인된 이거를 턴키 방식이라고 해요. 시공사하고 조인된 설계업자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시 뭐 재설계를 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고 뭐 설계를 수정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계 공모 후에 시공사 선정 시의 문제점. 여기 갑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거나 예산이 또 불확실성.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설계한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이대로 공사비를 측정을 할 텐데 그러고 나갔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딱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아니고 여기다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가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가 또 올라가겠죠. 네. 그것 때문에 네. 설계 공모 평가 시 공사비 현실성은 배점 비중이 낮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음. 공사 시작 전 시공사는 설계한 기준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를 하거나 설계 변경 협상을 하거나 계약 조건 충돌할 수 있는 발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산이 얼마 전에 그 설계 공모를 해갖고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설계 공모 그 당선작을 딱 봤는데 증산에서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 중정식으로 해놔갖고 이렇게 설계를 띄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파트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마당이고 여기는 집이고 요렇게. 네. 요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쵸? 요런 식으로 설계를 만든 게 당선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갔고 그러니까 증산에서 난리가 나고 이걸로는 절대로 설계를 하면 안 된다 해갖고 주민총회를 해갖고 다시 또 설계를 다시 또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의뢰는 못하고 왜 LH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왜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설계한 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여기만 해갖고 바뀌어갖고 다시 설계를 신청을 해갖고 다시 뭐 공모를 해서 다른 데다가 또 해갖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또 만든 거예요. 예. 이런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요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돈이 더 추가가 됐어요. 처음에 설계했었을 때 돈을 냈고 그 다음에 요거 재설계하느라고 돈을 또 냈어요. 근데 이걸로 여기 증산은 끝난 것 같죠?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설계 회사하고의 약간 또 괴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시공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추구하는 건축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게 다 시공사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추구하는 자기네 설계 방식이 이거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설계 변경이 또 가요. 시공사 선정을 하고 또 설계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 또 어떻게 해요? 총회를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총회를 해갖고 이게 또 통과돼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예산 짜야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야죠. 그쵸? 우리가 2023년 1월 달에 2차 사업 설명회 했었을 때 우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유야무야 막 지나가더니만 다시 그냥 설계 공모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H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민대표 구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바로 시공사 선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공사 선정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여기 우리 주민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문제점. 네, 주민 혼선과 신뢰가 저하돼요. 주민 입장에서는 설계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또 바꾸냐 하면서 혼선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설계안이 바뀔 경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 설명회나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추진이나 조합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내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도 일정도 그쵸 지연이 되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주민대표 회의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근데 바로 가갖고 우리는 그 설계 공모를 안 하고 우리는 시공사 먼저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갖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부천 중동 있죠. 중동 동측하고 서측하고 벌써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중동 동측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끝났어요. 예, 위원장 선출이 돼가고 총회가 끝났고, 그 다음에 서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거기도 우리처럼 2명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분이 위원장이 됐어요. 다득표로 해갖고.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우리하고 셋이서 우리는 이제 우리까지 이제 총회가 다 끝나고 나면 셋이서 모아갖고 LH에 가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게끔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돼야지요. 그죠? 네. 제가 돼야지 가서 얘기하지. 안 되는데, 뭔 말을 합니까? 그쵸? 네. 저를 좀 되게끔 많이 밀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장이요. 설계 공모 선행 방식은 형식적으로 창의성 중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시공사와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적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이후 해당 시공사의 기술 및 예산 현실을 바탕으로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 끝났기는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여기 지금 도심공공 복합사업 지역 중에서 서울 있죠. 서울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는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가게 되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합시다, 뭐 서울 사람들, 공무원들 다 불러대고 하는데 경기도권은 없어요. 우리는. 가면은
그래도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우리 금강이동은 왜 안 됩니까? 아직까지. 그러면은 제가 경기도권에다가 물어봐서 해갖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는 받아갖고는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하고 뭉치는 게 더 낫죠. 그쵸? 그래서 지역은, 그러니까 전국은 크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일 때는 우리가 같이 가고, 그쵸?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만의 필요할 때는 경기도 지역 있는 분들하고 뭉쳐서 같이 가게 되면 좀 더 편하고 또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중동 동측하고 서측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 공모 후 시공사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설계를 공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해갖고 하는 방식이 턴키 방식이라고 해요. 턴에서 바로 온다라는 거예요. 턴키 방식인데, 우리 여기 성남시가 여기 보면은 수진이나 신흥동 있죠? 상대원동. 지금 여기가 다 2030,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에. 여기는 다 턴키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먼저 시공사들이 지금 다 선정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정을 해갖고 거기에 맞게끔 회사하고 융합을 해서 같이 그 회사의 브랜드도 살리면서 우리가 또 요구하는, 우리가 항상 그 전에 설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커뮤니티 그런 것들 다 조사를 다 했잖아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리트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공원을 조성했어요. 센트럴파크로 공원을 만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거냐면은 주민들이 여기에 살면서 먼 데로 놀러 가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피크닉을 바로 집 앞에 그냥 도시락 싸갖고 여기서 돗자리 하나 펴갖고 여기서 논다란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공원을 크게 만들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 또 조그맣게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죠. 네네.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설계 공모 후에 시공사 선정하고 턴키 방식에 대한 차이점. 네. 근데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닌데 턴키 방식이 그래도 가장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은 턴키 방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시공사하고 짜고 지네들끼리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시공사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누가 해요? 감리가 잘하면 돼요. 감시해야지. 그래 잘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설계 공모고 아까 여기는 턴키 방식이잖아요. 네. 보면은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설계를 먼저 하죠. 네. 근데 여기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사에다가 같이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설계랑 시공을 같이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요. 이런 식으로. 서로들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기는 누가요? 시공사가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하자가 나고 그러면 너네 책임이야. 니네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되면 니네가 왔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에서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하게 되면은 나 이 설계가 했는데
시공사하고 융합이 안 돼요. 그쵸? 융합이 안 되면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그쵸? 재설계해야 되고, 그럼 또 뭐 총회도 하고, 그러면 가격대가 올라가고, 그쵸? 공사비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사업도 그렇죠. 연장되는 거죠. 연장이. 지연되고, 그쵸? 예. 근데 여기서 시공사하고 설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어차피 니네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예,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니네들끼리 뭐 혹시라도 돈 가격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잘 따지면 돼요. 잘 봐야죠. 그거를 알아내야죠. 그래서 요즘에 그 설계 이런 것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네. 어디 뭐 업체들 있죠. 갖고 오는 거 대가 어느 선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그거를 곱해버리면 대가 이 정도 나오는데 가격대가 평균에서 너무 오버됐네. 요런 거만 잡아내면 쉽게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정도 지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여기 아까 얘기처럼 사업 지연, 뭐, 돈, 공사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충돌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장점은 뭐냐? 설계 공모를 먼저 실시하면은 좋은 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창의성 있게 막 이렇게도 틀고 막 하잖아요. 예. 이렇게 세동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잖아요. 창의적으로 예. 설계가 가능하지만 뭐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턴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어떻게 해요? 책임이 한 군데 있죠. 예, 시공사. 그래서 책임 일원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을 그 시공사한테 충분하게 방영을 해갖고 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일정이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된다라는 거. 그쵸. 여기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해갖고 또 이렇게 막 지연되지 않고 하나 여기 설계에 딱 된 거대로 그대로 시공만 하면 되니까 예, 사업 일정이 뭐 이렇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뭐 정확하지는 않기는 한데 예, 저희가 만약에 예, 주민대표회의가 되게 되면은 여기 부천뿐만 아니라 또 그 인천에 있는 거기도 다 경기도권이니까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도심 복합 사업 이분들하고 연대를 해갖고 시공사 먼저 선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추진할 때 뭐든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가서 시공사 선정으로 먼저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 민원인 거죠. 민원 쫙 여러분들한테 딱 받아가고 어떤 게 뭐 턴키 방식이 좋으냐 뭐 설계 공모가 좋으냐 이거를 해본 결과 우리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을 먼저 원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받아갖고 와서 이거를 밀어 넣어서 같이 움직이겠다. 근데 우리의 금강 이동만의 힘으로는 혹시라도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부천이나 다른데 뭐 중동의 동측 서측 다 연합해갖고 같이 밀어서 꼭 하겠다.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